반갑습니다. 강튜브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변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로 정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스페인 대 사우디. 스페인은 첫 경기에서 카보베르데와 0대0으로 비기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로드리, 페드리, 파비안 루이스가 중원을 잡고도 상대의 밀집 수비를 제대로 흔들지 못했고 페란 토레스와 미켈 오야르사발의 마무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후반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가 들어온 뒤 오른쪽 공격은 살아났지만 그럼에도 득점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야말은 햄스트링 부상 이후 54일 만에 복귀해 짧은 시간에도 존재감을 보였지만 아직 몸 상태를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스페인은 조별리그 첫 승이 절실하고 첫 경기에서 당한 망신을 만회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몰아칠 것이 분명합니다. 반면 사우디는 우루과이와 1대1로 비기며 기대 이상의 출발을 했습니다. 전반 41분 압두릴라 아람리가 세트피스 이후 선제골을 넣었고 모하메드 아로와이스 골키퍼는 여러 차례 선방으로 팀을 살렸습니다. 후반 막판 동점골을 내줬지만 우루과이의 강한 압박을 상대로 수비 간격을 오랫동안 유지하며 잘 막아냈습니다. 게오르기오스 도니스 감독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팀을 잘 정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살렘 알다우사리와 피라스 알브라이칸이 전방에서 반격을 막고 모하메드 칸노와 압두릴라 알말키가 중원에서 몸싸움을 책임집니다. 우루과이전 선발 출전 선수들은 회복 훈련을 했고 스페인전 낮 경기 적응을 위해 훈련 시간도 조정하는 등 만전을 기해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스페인은 카보베르데전 무승부 이후 공격 조합을 손볼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야말이 선발로 나서면 오른쪽에서 수비를 끌어내고 페드리와 로드리가 그 사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는 우루과이전처럼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세우고 세트피스와 역습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스페인은 우루과이보다 공을 더 세밀하게 돌리고 측면에서 1대1을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많았습니다. 스페인이 첫 경기 부진을 반복할 확률은 극히 희박하고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치면서 사우디 수비를 뚫어낼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는 월드컵 본선 때마다 유럽 팀에게 큰 점수 차로 패하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프랑스, 2002년 독일, 2006년 우크라이나, 2018년 러시아까지 본선에 올라올 때마다 유럽 팀에게 당한 처참한 패배가 한 번씩 꼭 있었고 지난 월드컵 때는 1차전에서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이변을 일으키고도 2차전에서 폴란드에 0대2로 졌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인전이 악몽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스페인 4대0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두 번째 경기, 벨기에 대 이란. 벨기에는 지조 첫 경기에서 이집트와 1대1로 비겼고 내용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전반 18분 에맘 아슈르에게 선제골을 내줬고 후반 66분 투입된 로멜루 루카쿠가 들어가자마자 상대 자책골을 유도해 간신히 균형을 맞췄습니다. 케빈 더브라위너와 제러미 도쿠가 기회를 만들었지만 마무리가 부족했고 전반에는 공격 속도도 느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란전 승리가 간절합니다. 루카쿠는 부상과 실전 감각 문제로 아직 선발 출전이 어렵지만 교체 투입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도쿠는 이집트전 막판 호흡 문제로 교체됐으나 상태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브라위너와 유리 틸레만스가 중원을 장악해야 벨기에 공격이 살아났습니다. 이란은 뉴질랜드와 2대2로 비기며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두 차례 끌려갔지만 라민 레자이안과 모하마드 모에비가 득점하며 따라붙었습니다. 메흐디 타레미는 직접 득점은 없었지만 전방에서 공을 지키고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줬습니다. 알리레자 자한바크시, 사만 고도스, 모에비가 이선에서 움직이지만 사르다르 아즈문이 최종 명단에서 빠진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더 큰 변수는 이동 문제입니다. 이란은 비자와 정치적 상황 때문에 베이스 캠프를 멕시코 티후아나에 두고 미국 원정 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전 뒤에도 바로 멕시코로 돌아가야 했고 그에 따른 체력 문제가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벨기에를 만났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벨기에는 첫 경기에서 드러난 답답함을 고쳐야 합니다. 이란은 수비 라인을 낮춘 뒤 레자이안의 오버래핑과 모에비의 침투로 반격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벨기에 수비가 뉴질랜드전처럼 이란의 빠른 전환을 허용하면 실점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도 팀 전체의 힘은 벨기에가 앞서고 있습니다. 더브라위너가 전방으로 공을 넣고 도쿠가 측면에서 1대1을 만들면 이란 수비는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루카쿠가 후반에 들어가더라도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란은 끈질기게 버틸 수 있지만 이동 피로와 아즈문 부재, 수비 집중력 부담이 큽니다. 벨기에가 접전 끝에 첫 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벨기에 2대1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핸디캡 무승부 오버.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창을 확인해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중률이 매우 높습니다.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코칭해드리겠습니다. 멤버방 입장하셔서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우루과이 대 카보베르데. 우루과이는 H조 첫 경기에서 사우디와 1대1로 비겼고 승점 3을 놓친 부담이 큽니다. 전반에는 세트피스 수비 실수로 먼저 실점했고 후반 막시 아라우호가 동점골을 넣어 패배는 피했습니다. 우루과이는 후반 들어 압박과 측면 공격이 살아났지만 상대의 골키퍼 모하메드 아로와이스를 넘지 못했습니다. 페데리코 발베르데, 마누엘 우가르테,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중원을 잡고 다윈 누네스가 전방에서 움직이지만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로날드 아라우호는 근육 부상으로 이 경기 출전이 어렵고 호세마리아 히메네스와 히오르이안 데아라스카에타도 몸 상태 문제가 있습니다. 수비와 이선 양쪽에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카보베르데는 월드컵 본선 데뷔전에서 스페인과 0대0으로 비기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페인의 많은 슈팅을 허용했지만 보지냐 골키퍼가 결정적인 선방을 이어갔고 수비진도 끝까지 간격을 유지했습니다. 로베르토 로페스와 스티븐 모레이라가 수비 중심을 잡았고 디네이 보르헤스는 경기 막판 역습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페드로 브리투 감독은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에 있습니다. 다만 스페인전처럼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 후반 체력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전은 스페인이 현지 적응에 애를 먹었던 반면 2차전은 서로가 현지 적응을 마친 상태라는 점에서 한층 어려운 경기가 될 전망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상대가 스페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카보베르데전 무승부는 조별리그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보베르데는 스페인전처럼 라인을 낮추고 보지냐의 선방, 세트피스, 측면 역습에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사우디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발베르데가 중거리 슈팅과 전진 패스를 늘리고 우가르테가 세컨드볼을 회수하면 카보베르데는 역습 출발점부터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다윈 누네스가 초반에 기회를 살리지 못하더라도 우루과이는 막시 아라우호와 교체 자원으로 계속 압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카보베르데의 수비 집중력은 인정해야 하지만 이번 경기는 우루과이가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이고 객관적인 전력차도 확연합니다. 최종 스코어는 우루과이 2대0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언더. 네 번째 경기, 뉴질랜드 대 이집트. 뉴질랜드는 지조 첫 경기에서는 이란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일라이자 저스트가 2골을 넣었고 크리스 우드는 두 장면 모두에서 상대의 수비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두 차례 앞서갔지만 라민 레자이안과 모하마드 모에비에게 실점해 월드컵 첫 승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공격 전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우드가 공을 받아주고 저스트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방식은 이집트 수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맥가버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대회에서 빠지고 로건 로저슨이 대체 발탁된 점은 전력 손실입니다. 사프리트 싱, 마르코 스타메니치, 리베라토 카카체가 중원과 측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집트도 벨기에와 1대1로 비기며 나쁘지 않게 출발했습니다. 전반 에맘 아슈르가 페널티 지역 밖에서 강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모하메드 살라와 오마르 마르무시는 빠른 전환에서 위협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자책골로 동점을 내줬지만 벨기에의 이선 공격을 상대로 수비 간격을 오래 유지한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슈르의 득점으로 이선 선택지도 넓어졌습니다. 새로 확인된 핵심 부상 이탈도 없습니다. 다만 살라와 마르무시에게 공격 비중이 많이 쏠리면 경기 후반 속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 모두 첫 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별리그 통과 경쟁의 분기점에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우드의 제공권과 저스트의 침투로 선제골을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벨기에전에서 보여준 수비 집중력과 빠른 역습이 강점입니다. 뉴질랜드가 수비 라인을 높이면 살라와 마르무시가 측면 뒤 공간을 바로 공략할 수 있습니다. 사실 뉴질랜드는 지조 최약체로 꼽히며 이란전 무승부도 상대가 최악의 조건 속에 경기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마냥 좋게만 평가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 바로 전날 미국으로 들어온 이란에게 2골이나 내준 수비 약점이 이번 경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능력과 전환 속도에서 이집트가 월등하고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도 한 수 위에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2 이집트 승리가 예상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오버.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